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방송을 하기 앞서서 제가 지금 제 유튜브 홈페이지에 보면요, 무슨 동영상 쇼츠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커뮤니티라는 게 있어요. 커뮤니티에 측백나무 오일에 효능해서 구체적인 어떻게 오일을 만들고 또 그렇게 어렵게 구해진 오일이 어떠한 질환에 좋은지 쭉 장황할 정도로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요. 한번들 보시고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은 구매를 해서 활용해 보십시오. 대단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겠는데요. 만약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미국에 가서 영업 장사를 한다고 예를 들어보죠. 자, 미국에 가서 한국 식당을 하고 있는데, 자, 미국 깡패가 와서 야, 너 이거 지금 간판 내려. 그리고 간판 이름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름을 바꿔. 안 바꾸면 너네 한국에 있는 식구들도 내가 해칠 수도 있고 조심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공갈 위협을 한다 그러면 미국에 가서 장사하는 한국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똑같은 일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름 아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거기에는 한국으로 와서 원래 조선족이었지만은 그들의 그 부모님 조상들이 경기도 이천 분들이라서 국적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멸공반점이라고 하는 중국 요리집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 제목은 북경반점이었습니다. 자, 앞에 북경반점 할 때 이 반점이라는 건요, 음식이라는 반, 네? 밥이라는 반, 자, 옆에 점자는 우리가 보통 무슨 상점할 때 쓰는 그 점자예요. 그래서 반점, 판디엔 하면은 여러 가지 광의로 쓰일 때는 호텔, 이런 뜻도 있지만요, 말 그대로 밥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멸공반점이 원래는 북경반점이었는데 이 집주인이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공산주의의 침범이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가게 상호를 멸공, 미해공, 즉 공산당을 멸망시킨다는 뜻으로 해서 상호를 바꿨습니다. 자, 그랬더니 최근 들어서 중국의 길림성 안정국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는 모종의 그 끈앞풀이 이 멸공반점을 방문했다고 그럽니다. 여러 차례 조선족이라고 하면서 와서 친분을 쌓고 서로 전화번호도 주고받고 이러곤 했는데, 자, 이자가 이제는 몇 차례 이 멸공반점을 방문한 후에 이 사장되는 유승군 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를 전했다 그럽니다. 자기는 중국 길림성 국가안전청에서 소위 대신해서 일을 해주고 주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인데, 빨리 이 멸공반점의 상호를 바꿔라. 네가 바꾼다고 하면은 바꾸는데 드는 비용 1,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이 멸공반점의 주인되는 유승군 사장은 절대 그런 말에 굴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조상들이 살았던 한반도로 다시금 이주를 해와서 부모 형제는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국적도 회복하고 귀화를 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승군 씨가 왜 상호를 멸공반점으로 바꿨냐? 거기에는 어려운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 와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 자유가 너무나 차고 넘쳐서 이 자유를 헌신짝처럼 내다버리는 그런 정부, 종중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전염된 한국인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공산주의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도 없는 지적 수준을 가지고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돈 몇 푼 더 준다면 그쪽으로 쏠려 들어가고, 예? 그야말로 무슨 기본인이 어쩌니 하고 돈 나눠준다 그러면 거기에 귀가 솔긋한 이런 한심한 대한민국의 시민 국민을 보고서 이래서는 안 돼야 되겠다. 뭔가 주변 사람들에게 정신자세를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북경반점을 멸공반점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6월 25일 오후에 즉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고 있는 국가안전부, 그것도 길림성 국가안전청, 당 중앙에 있는 것보다 한 등급 미치겠죠. 거기서 파견된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들은 연변이나 중국 조선 연변 조선족 자치주 길림성입니다. 거기도 다 그쪽에서 중국 공산당과 관계가 밀접한 우리다. 그리고 이 한국 측과도 여러 가지 교류를 갖고 있다. 이렇게 허장성세를 하면서 멸공반점에 간판을 내려라. 그러면 1,0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우리의 요구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중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너희 친척들에게도 위험을 가할 수가 있다라고 엄명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위협하는 행태죠. 공갈 협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승근 사장은 이 멸공반점은 단순한 나 개인의 중국 음식과 요리를 판매하는 그런 식당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등대이고 희망이다. 그리고 영원히 이 진리의 등대, 진리의 희망은 한국 땅에 영원히 발붙이고 우리는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떳떳하지 못한 돈은 나는 본시 받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돌려보냈다 그럽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신변의 불안을 느낀 유승근 사장은 신변 안정을 목적으로 동탄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위기시에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 손목시계를 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안전할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슨 황교안 전 총리는 한국에 있는 이포크 타임스, 즉 대기원 15라는 이쪽에 기자들에게 유승근 멸공반점 사장이 자신의 신변 안정을 걱정하면서도 한국을 지키겠다는 이 정신이 매우 투철하다. 그리고 나도 역시 존경한다고 언급했다 그래요. 황교안 전 총리도 이 유승근 씨가 하고 있는 멸공반점을 아마 다녀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민주운동 해외연석회의의 한국 지부장으로 있는 무진영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한국 오신 지가 그나마 30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이 무진영, 중국 발음하려면 오쩔롱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한국에서 멸공반점이라고 하는 상호를 걸고 영업을 하는 식당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당연히 중국 공산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머리가 아파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가해진 중국 공산당 국가안전부의 위협과 공갈은 중국 공산당 정권의 잔인함, 잔혹함을 과시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중국 공산당은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전부터 이 유승근 멸공반점 사장은 호신용 장비를 휴대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한국인으로서, 한국 시민으로서 이렇게 멸공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아나무인의 그야말로 인간의 인권을 처절하게 밟아버리고 묵살해버리는 중국 공산당의 이런 근본적인 야만성 그리고 잔혹성에 대해서 처절하게 느끼고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본인도 많은 신변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동탄경찰서에서 1차적으로 스마트워치를 준 것은 1차적인
수단으로는 곧잘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100점 만점에 15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 뭘 해야 될까요? 자, 중국 안전부나 중국 공안부의 수법과 똑같이 행동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들의 행동 양식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국정원의 국내 방첩 보안 요원들은 내 말을 잘 듣고 꼭 실천하기 바라고 경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경찰이나 국정원이나 지금 유승근 씨가 하고 있는 멸공반점 주변에 요원들을 변복해서, 즉 일반 민간인 복장으로 해서 잠복 근무를 실행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소위 파발마 역할을 한다고 하는 조선족이 와서 또다시 멸공반점의 위협과 공갈을 할 경우에는 그자를 즉각 체포하십시오. 즉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 공갈한 무고죄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해서 살해하고자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살해 기도를 포함한 위협 공갈이라고 해서 그자를 체포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해야 될 것은 그자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고 그자의 상부선이 누군지를 확인한 다음에 똑같이 활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똑같이 한다? 그자를 통해서 중국 내부의 첩보를, 동향을 감지해서 우리 한국 쪽으로 보고하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식의 2차, 3차, 4차적인 후속적인 타격을 가하더라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자, 국정원 여러분 잘 들어요. 지금 수미테리 정박 사건 때문에 똥오줌 못 가리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은 누가 지킨다? 국가정보원 지킨다야. 어디로부터? 중국 공산당의 위협 공갈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임무는 우선적으로 국가정보원에서 해야 돼요. 만약에 국가정보원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혀깨 물고 죽어야 돼. 아니면 할복하고 죽어야 될 텐데, 예로부터 국가정보원장,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자살할 때는 도루코칼로 배에 지방 많은 부분을 그어서 피 몇 방울 내는 식으로 생쇼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일본의 무사들처럼 할복을 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요원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흉내내고 꼴값 떨지 말고, 자, 내일 월요일부터 지금 화성시 동탄구에 내려가서 유승근 사장님이 하고 있는 멸공반점 부근에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그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그자를 잡으세요. 일단 체포를 하고 위협 공갈 무고죄로 또 살인을 방조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죄목을 걸어서 그자를 체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4, 5일 정도 밤잠 재우지 말고 두들겨 패고 그렇게 해서 우리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순화를 시키시라고. 그 다음에 네가 한국에 남아서 계속해서 밥을 빌어먹고 싶다라면 우리가 시키는 일을 잘 하라고, 그렇게 해서 역용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까지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국정원 문 닫고 대한민국 경찰 문 닫아야 돼요. 응? 대한민국의 국민 하나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국가기관이 왜 필요합니까? 더더군다나 중국 공산당의 위협, 살해, 공갈 협박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대한민국의 국정원과 경찰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아참, 방첩사 여러분들도 같이 와서 이자를 와가지고 협박 공갈하는 이자를 잡아다가 흠씬 두들겨 패서 그 다음부터는 말을 잘 듣도록 그렇게 조정하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중국 방식 그대로 우리가 되갚아주면 됩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을 오늘 제가 지금 바로 오늘 7월 21일 일요일이에요. 일요일날 지금 낮 시간인데 지금 제가 바로 녹화를 마치는 대로 송출을 할 테니까 보는 즉시 방첩사 여러분, 그리고 국정원 여러분, 또 경찰 여러분, 빨리 월요일 아침부터 포위망을 피고 그 주변에 다시 한번 접근해오는 중국 안전부의 끈앞을 잡아다가 말한 대로 그대로 역용사업을 하기 바랍니다. 해서 잡아서 털다 보면은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밀경찰서 조직도 많이 드러나고, 또 어떤 애들이 중국의 안전부나 공안부, 총참에서 파견된 간첩
공작원이라는 게 다 드러낼 수 있으니까 이 절호의 기회예요. 지금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국정원 너네들은 정말로 문 닫아야 된다. 방첩사 자네들도 똑바로 행동하기 바래. 사실 경찰은 뭐 초동 단계를 했지만 사실 기대할 바가 별로 없잖아요. 경찰한테 별로 기대 안 하는데 국정원, 방첩사 여러분들은 꼭 이 자를 잡아다가 여경 공작을 해서 국내에 암약하고 있는 중국의 비밀 경찰들, 중국의 공작원들, 그 다음 중국 안전부, 공안부, 군에서 파견된 총참모부 그런 공작원 요원들을 색출해서 한 놈 잡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밭대기를 캐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잡아서 또 여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간첩망을 일망타지는 어렵더라도 100명 가운데 한 90명 정도는 잡아내는 그런 성과를 거두길 바랍니다. 자, 이런 것도요. 저처럼 현장에서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중국 애들을 잡아서 주리를 틀 수 있는지 몰라요. 자, 조태웅이라고 하는 지금 국정원장 있죠? 그 아저씨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1차장, 2차장 하고 있는 애들 있죠? 걔네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알겠냐고, 걔네들이. 일을 안 해본 애들인데. 그러니까 빨리 초동 조치를 오늘 밤부터 하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하기 바라요. 자, 국민 여러분. 나라 꼬라지가 날이 갈수록 진짜 이게 도대체 중국보다도 못한 정말 미개한 야만의 국가가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대통령 이하 정신들 좀 차리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있지? 퇴직한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야. 퇴직한 국정원 직원들이나 퇴직한 군인, 경찰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연금이 아까워? 연금에 기스날까봐 그게 두려워? 나라가 공사 하나 되잖아. 연금이고 뭐고 다 없어. 다 죽창으로 당신들 목을 찔러서 가슴을 찔러서 다 죽여버릴 거고 연금이 어디가 있어? 죽고 났는데. 공사 하나 되기 전에 좀 정신 차리고 좀 총 걸게 되는 거 아니요? 군인 출신들, 경찰 출신들, 그리고 국정원 출신들 좀 기어들 나와봐. 광화문 애들 기어 나와봐. 서울역 앞으로도 나와보고 삼각지로 나와서 나라 지키는 대열해준 동참 좀 해. 그래가지고 당신들 말이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국가에서 내어주는 월급 받아가면서 먹고 편안하게들 살았잖아. 얼마나 오래 살 거라고, 얼마나 연금 받을 거라고. 그러고도 비겁하게도 숨어있나 이 졸장부, 이 쫄보들아. 국정원장 했던 놈들부터 나와서 뭘 해야 되는데 한 놈도 기어나와서 올바른 말 하는 놈이 없어. 자식들 말이야. 국정원장 할 때는 폼 잡고 똥폼 잡고 벨짓 따고 말이야. 왜 못 나와 이런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서 국정원장 정도 하고 참모총장 했으면 나와서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니야? 비겁하고 비열하고 간사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말이야. 역사를 봐. 맨날 나라가 어지러운 말이야. 국민이 지키고 백성이 피 흘려 지키는 나라 아니야. 쪽팔리게 말이야. 뭐하는 놈들이야 도대체가. 받아 처먹을 건 다 처먹고 말이야. 온갖 호사스러운 일을 다 하는 놈들이 말이지. 국가 어려워져. 나와서 이름판 내는 새끼가 없어. 그러고도 니네가 군인이고 니네가 국정원 요원이야? 국민 여러분, 성질내서 죄송합니다. 하도 하는 꼬라지들이 형편이 없어서 열이 좀 났어요.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수영입니다. 고맙습니다.